LG전자가 세계 최초의 롤러블 텔레비전을 국내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텔레비전 한 대당 1억 원이라고 합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통해 VVIP 고객과 최고급 호텔 등 초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인 소비자 가전쇼 2019에서 롤러블 텔레비전을 첫 공개한 후 1년 9개월 만에 상용화된 겁니다. 이 텔레비전은 화면이 돌돌 말려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데요. 전체 화면을 시청할 수 있는 풀뷰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뷰 화면을 완전히 없애주는 제로뷰를 지원합니다. 무드모드를 사용하면 마치 집안에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캠핑 장소에 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싱크 홈보드 모드로 텔레비전과 연동된 집안 스마트 기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완전히 숨기는 제로뷰는 그 자체로는 고급스러운 탁자 형태로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텔레비전은 생산부터 품질 검사까지 명장의 손을 거쳐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본체에는 고객이 원하는 문구를 새겨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는데요. 이 정도면 텔레비전을 뛰어넘은 다음 차원의 차별화된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로 대한제국의 불을 밝힌 그날의 충격 이후 전기가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텔레비전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흑백 텔레비전 하나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이윽고 거실에 자리 잡아 집의 일부가 되었으며 텔레비전은 여전한 부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전자제품으로 집안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완벽한 화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만큼 더 선명하게 자연 그대로 노이즈 없이 더 크게가 가능해야 하고 언제까지나 그 선명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청자의 기호와 욕구를 인공지능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고 영상 시청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조형물, 신묘한적 관점까지 만족시켜야 하는 화질, 그 이상의 요구가 생겨난 것이죠. 이 모든 전 세계 소비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LG와 삼성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브랜드의 TV는 어떻게 발전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금성 샛별은 화면이 선명합니다. 이 광고는 1975년의 텔레비전 광고인데요. 이 당시 텔레비전의 가격은 당시 한 가구당 평균 소득의 2배 수준인 무려 98,72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해야 텔레비전을 살 수 있던 시절부터 돌돌 말아놓는 텔레비전이 나온 현재까지 텔레비전의 역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은 1956년 5월 국내 최초 텔레비전 방송국인 HLKZTV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방송기술자 황태영 씨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국내 도입을 추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텔레비전 방송을 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텔레비전도 만들지 못하던 상황에서 방송이 제대로 되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세의 급변으로 1961년 KBS, 1964년 TBC 방송국이 개국되고 방송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죠. 정부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확대를 꾀하기 위해 방송국도 만들고 수상기도 들여오면서 텔레비전 생산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드디어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텔레비전이 등장했습니다. LG의 전신인 금성사가 국내 최초로 텔레비전을 출시하면서 국산 텔레비전의 시대가 열렸죠. 한일전, 권투, 레슬링 경기 등 주요 스포츠 중계 때마다 텔레비전 한 대에 온 동네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자제품 중독의 원조라 할 수 있던 텔레비전의 인기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초기 금성사가 계획한 공급량은 1,000대였으나 출시 이후 열흘간 2만여 건에 달하는 구매 신청이 쏟아질 정도였죠. 이렇듯 금성사의 첫 국산 텔레비전은 대성공을 거두며 텔레비전 보급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1968년만 해도 세대당 텔레비전 보급률은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몇몇 부유한 가구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고가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급 초창기에는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시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텔레비전은 부의 상징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아있는 집은 부잣집이라고 보이는 표시가 되어 그 집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전문적으로 훔치는 절도단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금성사는 우리나라 최초 텔레비전 이후 60년대에 8종,
70년대에는 100여 종이 넘는 텔레비전을 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성사 다음 두 번째로 텔레비전을 생산한 동남전기는 1974년 우리나라 최초로 리모컨 텔레비전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사뇨와 합작하여 1970년 처음 텔레비전을 생산했으며 대한전선은 일본 도시바와의 기술 제휴로 1973년 텔레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의 텔레비전은 지금처럼 얇고 평평하지 않고 앞뒤가 불룩하고 부피가 꽤 큰 CRT TV였습니다. CRT TV는 뒤쪽의 전자총에서 쏜 전자빔이 브라운관 유리에 칠해진 형광물질을 자극해 빛을 발생시켜 화면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전자총과 스크린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불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70년대에 들어서 텔레비전 붐이 일어나면서 텔레비전 대중화가 시작됐습니다. 세대당 텔레비전 보급률은 1969년 3.9%에서 1979년 78.5%까지 무려 2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부유층만이 살 수 있던 사치품에서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텔레비전이 필수품이 되며 안방극장이라는 단어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1975년 한국전자박람회부터 컬러 텔레비전은 핵심 화두로 등장했고 우리나라의 컬러 텔레비전은 미국 등 해외로 수출되며 1977년 12만 대, 1978년 50만 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980년 국내의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면서 컬러 텔레비전, 쌌어요가 안부 인사가 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1966년 우리나라 땅에서 처음 텔레비전을 생산한 지 약 15년 만의 역사적인 일이었죠. 이때는 선명하지 않은 화질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뭔가 실현했다는 광고가 나옵니다. 고장나지 않는 것도 자랑이었죠. 예열 없이 잘 켜지는 것조차 자랑이었습니다. 고화질이 중요해지면서 볼록한 브라운관 기술을 버리고 90년대에는 평면과 완전 평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숨겨진 1인치를 찾은 것도 자랑이었네요. 혁신을 거듭하던 TV는 PDP-TV와 LCD-TV로 또 한 번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PDP-TV는 일명 벽걸이 TV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때부터 빵빵한 뒤태가 사라지게 됩니다. 얇은 데다 훨씬 선명하기까지 한 PDP-TV가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얇아졌는지 당시 영업사원들은 PDP-TV를 사면 집 한 평이 늘어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네요. 하지만 PDP-TV는 CRT-TV에 비해 얇고 화면이 크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고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화질에 대한 욕구가 HD 수준을 넘어 더 HD 수준을 요구하면서 PDP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2005년부터 LCD 기술의 개선과 함께 결국 2010년대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텔레비전 산업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손 안에 TV, DMB가 등장하자 일각에서는 텔레비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TV 산업은 더 좋은 화질로 휴대성의 제약을 이겨내려 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그 순간 QLED와 OLED가 나타납니다. 인공지능 센서는 주변 환경과 특성에 따라 화질을 더욱 극대화하고 더욱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50여 년 전 유리에다 전자총을 쏘던 기술은 유리를 없애고 스스로 빛을 내더니 이제는 화질 자체를 인공지능이 조절하고 돌돌 말아주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텔레비전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열망은 이미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세계유일 최초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